연동 자아상이고 가장 많이 1학년 첫 시험 작품으로 다뤄지는 지문이고요. 일단 자아상이 제일 중요했던 거는 최근 수능을 기준으로 볼게요. 얘는 당연히 교육적 얘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인지발달 단계가 있어요. 세사목은 제 조카한테 자아상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 한글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인지발달 단계를 봤을 때 신체적으로서는 2차 성장이 끝나가는 시기 또는 시작돼서 한창인 시기, 요 시기에 아무래도 좀 자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자아라는 거는 평생의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딱 하고 서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 보통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자아에 대해서 뭔가 인식은 해야 되더라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자아 인식을 위한 목표예요. 자, 그러면 자아를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내면 성찰이겠죠.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수학 같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암산으로 처리해가지고 객관화시켜서 내 스스로에는 성찰이 안 돼. 천재로는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여기 자아를 투영해 볼 수 있는 뭔가를 통해서 투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자아를 뭐 했다고 하냐면 객관화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내면 성찰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 외화라고 하고 성찰이 아니라 보는 거니까 관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감의 정보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대립상에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아가 존재했을 것이고 두 번째 객관화된 자아가 있었을 건데 당연히 이 둘의 자아 사이에서는 내적 갈등, 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또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이런 충돌도 한번 겪어보고 이런 사람도 겪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시도 쓰는 이런 과정들에서 때때로 내가 믿기도 했다가 좋았기도 했다가 안쓰러워졌다가도 결국에는 답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보통 이렇게 1, 2, 3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가 있고요. 타자화된, 타인화된 나가 있고 둘은 당연히 대립갈등 끝에 대립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의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단계는 일단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 내면적인 생각을 하는 자아가 있고 2단계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화된 나가 있고 3단계로 이제 그 대립 갈등의 끝에 답을 찾은 갈등이 해소된 고양된 나가 있고 즉 이상적인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풍경을 좀 더 문법적으로 볼게요. 의미 구조적으로 볼게. 자, 일단 문법이라는 과목명이 이제는 언어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들었겠지만 이거는 담화라는 단어 때문이고 담화 요소 4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담화 요소 첫 번째는 화자예요. 두 번째는 청자입니다. 세 번째는 화자가 청자한테 전달하는 언어,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둘러싸고 있는 상황, 맥락이에요. 이제 요 얘기거든. 자, 그럼 봐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내가 있을 거야. 자아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나와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거나 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 타인들은 지금 이 동일한 시공간상에 있었기 때문에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봐. 일단 시간적 배경이 동일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 배경도 동일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담화 요소 4가지를 적용을 해보자면 굳이 화자는 나라고 자아라고 대응을 시켜본다면 타인은 청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언어 상황, 특히 상황은 분리해보자면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으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아 성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일단은 1차적으로 나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서 가지고는 자아 성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일제 말기에 살았느냐, 개화기에 살았느냐, 조선에 살았느냐, 지금에 살았느냐에 또 달라지는 거잖아. 즉 뭘 봐야 돼?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상황에 대한 시대 정신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자화상을 자꾸 다루는 크게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자아를 인식해야 되는, 자아를 성찰해야 되는 나이대에 있기 때문에 교육적 유의미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아가 인식이 됐으면 이제 3년 뒤면 사회인이 돼서 사회에서 생존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일단 상황에 대한 인식,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도 인식하고 타인도 인식하고 그들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갈 방향성이 나오고, 그걸 문학작품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화상은 계속해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왜 계속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 배경을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좁혀가지고 내신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내신 출제 포인트 주제예요. 주제는 당연히 뭐겠니? 자아성찰이야. 자,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 자, 자아성찰의 끝에, 대립과 갈등의 끝에 대립 갈등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냐? 아니면 대립 갈등이 해소가 됐느냐? 즉, 자아성찰의 과정이 진행 중이냐? 아니면 완료가 돼서 답을 찾았느냐? 자, 이건 학교 선생님마다 관점이 다르신데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요, 우리의 정규분포 곡선은 이쯤에 있어야 돼요. 아직 해소까지 못 나갔어. 자, 언제 해소가 돼버리냐? 언제 해소가 되냐면 뒤쪽에 돼요. 쉽게 쓰여진 시에 가서 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최초의 악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은 일단 윤동주 시인이 썼을 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초기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답을 못 찾은 상태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해. 그러다가 어디로 갔을 때? 뒤쪽으로 갔을 때, 언제? 이제 후기 작품으로 갔을 때 뭐가 있느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요곳에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최초의 악수라는 장면이 나와요. 최초의 악수, 바꿔 얘기하면 뭐니? 대립 갈등의 해소죠. 그래서 이상적 자아가 됐다고 보는 단계가 이쯤이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작품 한 작품 가지고 다 다루시다 보니까 일부 해소처럼 보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학교 내신 필기와 같이 정리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신 필기에서 여기서 멈추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작품에서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좀 진도가 급해진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학교 내신 필기가 어쨌는지는 지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센 요고 수업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인 거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에 풍경 있고 그냥 사나이가 있는데 미운 사나이였고 가여운 사나이였고 그대로 있어서 미운 사나이고 근데 그리운 사나이고, 그런데 그 사나이가 더 이상 믿거나 나쁜 게 아니라 추억 같은 사나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게 뭐냐? 해석에 따라서는 추억처럼, 즉 원래 순수했던 모습대로, 즉 원래 내가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내 모습과 같은 사나이가 존재하네. 결국 이 추억이라는 단어 때문에 갈등 해소라고 읽으시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필기하셨고 어떤 관점이 있으신지는 꼭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에서 해소라고 읽을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저기 나와 있는 추억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추억이라는 단어를 순수했던 시절, 내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시절, 그럼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추억을 찾았다, 답을 찾았다라고 보는 거야. 갈등 해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억이라는 단어에서
여기까지 해석을 끌고 가셔가지고 이 해석을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 내신 필기에 따라서 이건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 아니면 여쭤보셔야 돼. 왜냐면 이 부분이 5대5야. 제가 100개 넘는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50%,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50%예요. 근데 문제는 학교 내신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마다 해석이 달라. 한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갈려요. 꼭 여쭤보셔야 돼. 문학 출제하시는 선생님한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신 출제 포인트는 뭐였냐? 자아성찰이라는 측면이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자아성찰을 가져오는, 주제를 가져오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는 개념어적인 것들도 있어. 자, 그럼 개념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매개어 역할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 내신 필기 기준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굴의 역할이 되게 커요. 동굴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비춰보는 수단이야. 저 따라오시면 여기서 나를 비춰보는, 나를 객관화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죄송해요. 동굴이 아니라 우물. 그래서 나를 비춰보는 성찰의 수단으로서, 성찰의 매개로서 우물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향을 지향한다고 해석을 하는데, 왜?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하늘이라는 이상향의 풍경이 배경화면으로 있으니까. 됐죠? 세 번째는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굴이라는 원형적 상징이 되는 건데, 자, 선생님 영상 끊었다 바로 갈게요. 상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일단은 인간이 원시 시대에 집을 딱히 짓기 힘들었을 때, 집은 있었어야 됐을 때 동굴에서 생활을 했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여러분,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임신해서 낳고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 다 보는 데서 있지 않잖아. 어떤 굴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서 되게 어디에 들어가서 있잖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굴이라고 했을 때는 탄생의 공간이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낳잖아. 우리가 모태적 공간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내가 가장 아무것도 없이 순수했던 시절을 의미하기도 해. 그리고 본성이기도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때때로 뭔가 그 아득한 어둠이 있어요. 그 아득한 어둠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를 두려움이라고 읽어버리면 이쪽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형적 공간이라고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원형적 공간이라는, 원형적 상징이라는 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원래 그렇듯이 동굴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첫 번째 모태적 공간으로 생각을 하거나 두 번째 순수의 본성적 공간으로 생각을 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원형적 상징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5초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 학교 내신 선생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크게 네 가지, 절대론적, 표현론적, 반론적, 효용론적 관점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20분 정도 개념 설명 한번 드리긴 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거겠지만.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그걸 바탕으로 문제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었죠. 매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이셨으면 됐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표현법 중에 하나인 시적 허용이라든지 운율이라든지 기타적인 표현법 같은 걸 정리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출제가 되고, 두 번째 구조, 개념어 같은 게 출제가 되는데, 세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들이야. 사실 표현상의 특징에 쓰이는 개념어는 50개가 넘어요. 다 찾아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볼 거냐는데, 여러분 학교 내신은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는데, 일단 첫 번째 워딩으로 여러분은 시적 허용 보셨어야 됐고, 두 번째 운율 보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학교 내신 분석 자료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작품 띄워놓고 어디서 어떤 표현법이 있는지는 싹 한번 찾는 교재 가지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번 끝내고 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잡고 계시면 돼요. 영상을 잠깐 끊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디테일한 분석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 이게 보니까 진도가 느린 이유가 있네. 되게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능 문제 갖다가 낸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까지 같이 수능 문제 가지고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거니까 그 부분은 보시면 되겠고, 작품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좀 봐야 되니까 이거 한 30분 정도는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수업이 11시까지잖아요. 제가 지금 수업 시간 조정을 잘 못해서 좀 죄송하고 영상 잠깐 끊을게요. 이건 그냥